네,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장부 작성을 저는 다 했다는 전제하에 진행된다고 앞서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장부를 다 작성하셨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에 들어가는 매출 매입장이랑 신고서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근데 패스는 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장부를 쓰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님들께서 매출이 맞는지 비용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너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조금 내용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다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내용이 신고서랑 이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약간 심화된 내용이고요. 장부를 다 쓰셨으면은 아마 지금 저랑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저희 이제 장부를 다 기본적으로 아실 테니까 저희 장부는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있는 내용이 신고서로 만들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수집내역은 안 만들어져요. 수집내역은 신고서로 절대 안 만들어지고 이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있는 내용이 신고서로 만들어지는데 이 장부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일부 거래는 이제 안 들어가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사급여, 대표적으로 급여 내역 이런 것들은 신고서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저는 장부에 이게 분명히 있는데 장부의 금액은 뭐 제품 비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장부의 금액은 340만 원인데 실제로 그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보면 200만 원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다 말씀드린 게 부가세 매출 매입장 확인해 보셨냐 이렇게 많이 물어볼 텐데 그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 어디 있냐면은 그 왼쪽에 보시면은 요 수입 비용 거래처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끝에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간 여기 왼쪽 끝을 잡고 이렇게 늘리시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오른쪽 끝도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이제 1월부터 6월이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거래가 쭉 떠요. 이 거래가 뭐냐면은 신고서 부가세 신고에 포함되는 거래만 나와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장부 금액이랑 지금 신고서를 봤는데 신고서 금액이 안 맞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뭘 보시냐면 요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랑 복식장부를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복식장부에는 있는데 이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는 없는 거래가 있을 거예요. 그 거래가 왜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뭐 접대비일 수도 있겠죠. 접대비는 매입세 불공제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 아예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거래는 이제 불공으로 체크가 되면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 나타나더라도 불공에 뭐 체크가 되어 있거나 이런 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대표적인 거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의 금액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먼저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랑 신고서가 일치하시는지 보고 신고서 부가세 매출 매입장 일치를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요 매출 매입장이랑 복식장부 간편장부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우측 상단에 엑셀 인쇄 버튼이 있어서 엑셀로도 다운받아서 비교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무관한 신고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랑 무관한 게 없어요. 왜냐면 매출은 다 신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이유에서든 간이에서 뭐 일반으로 잘못 바꿨든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분명 일반 과세자인데 복식장부에 부가세가 0으로 찍혀 있는 거래가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뭔가 잘못된 거니까 반드시 부가세를 넣으셔야 돼요. 일반 과세자분들은. 이제 일반 과세자분들 가끔 물어보시는 게 부가세를 0으로 입력하면 하고 입력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일반 과세자는 반드시 매출의 일정 부분이 부가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무조건 부가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 그래서 매출은 부가가치 신고에 빠지는 게 없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잘못 눌렀네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게 매출매 입장에서 빠질 수 있냐라고 하면은 비용 고정자산에서 거래처가 기타 거래처이거나 지불 방법이 기타 영수증 또는 부가세가 없는 거래일 때 면세는 제외고. 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복식장부의 비용 메뉴에 보시면은 비용 고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래처가 지금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래처 중에 기타 거래처는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못 받아요. 네, 그래서 매출매 입장이 없는 거래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기타 영수증 수취하신 거.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기타 영수증으로 체크하신 거. 이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거든요. 부가가치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영수증, 이거 아닌 다른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매출매 입장에도 찍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를 0으로 입력한 거래. 뭐 신용카드 영수증 중에서도 뭐 간이과세자한테 물품을 샀으면은 그거는 부가세가 0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가세 매출매 입장에 아예 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부상에는 분명히 다 입력을 했고 이게 그 공급가액, 그러니까 내 금액을 봤을 때 분명히 매입세 공제 금액이 이거 정도 나오는데 왜 신고서에는 그거밖에 안 나오냐 했을 때 매출 매입장 봐서 뭔가 빠져있는 거래는 대부분 이제 기타 영수증이라든지 기타 거래처로 입력한 거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부가세 0으로 입력하신 게 대부분이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극단적인 경우도 봤냐면 카드 사용하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현금 영수증은 아예 없으셔서 다 기타 영수증으로 입력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0원인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는. 그래서 제일 이제 세금을 좀 적게 내려면은 적격증빙은 일단 다 수취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매출 매입장의 개요는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상세하게 제가 신고서랑 매출 매입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신고서는 다들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신고서는 여기 저희쪽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 들어가시면 부가가치 신고서 확인하기 누르시면 나오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밑에 작성하기 있으신 분들은 작성하기를 먼저 하셔야지 누를 수가 있어요. 작성을 꼭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제 신고서만 같이 띄워가지고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신고서는 여기 확인하기 누르면 나오고요. 이제 매출 매입장의 매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매출 부분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이제 교환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거래랑 장부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제 가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 기본 교육 안 들으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있으면 어떻게 기재된다 이런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시랑 같이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4만원에 4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어떻게 기재하는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랑.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
이제 괄호 1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월 합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건별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서 매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거래들이 어떻게 매출 매입장이랑 연결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래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현금 매출 100만원, 현금 영수증 200만원, 카드 매출 300만원, 세금 계산서 매출이 합계가 9만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매출 매입장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항목에 보시면은 요 매출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신에 현금 매출은 기타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기타 매출로.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금액은 제가 좀 이따가 신고서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전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뭐 현금 매출, 카드 매출은 현금 영수 매출 이런 건 상관없는데 세금 계산서 매출일 때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매출일 때 전자에 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종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근데 전자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네. 그래서 요 전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세금 계산서일 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예정 누락분인데요. 이 예정 누락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 신고를 하셨을 때 빠트린 매출이 있을 때 이번에 4월부터 6월까지 신고할 때 반드시 넣고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예정 누락이 뭐냐면은 1월 예정 신고를 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내가 신고서를 만들어서 예정 신고를 4월 25일까지 했어요. 예정 고지가 아닙니다. 했는데 그때 내가 깜빡 잊고 매출을 누락했어요.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그러셨으면 이번에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예정 누락이라고 해서 잡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때 동그라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 나는 예정 신고 안 했는데 뭔가 예정 누락에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다든지 나는 예정 신고는 하긴 했지만 누락분은 없는데 왜 동그라미가 되어 있지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X로 만드시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 전자 같은 경우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 전자는 내가 만약에 다 종이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은 장부로 돌아와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대금 수령 방법을 여기 이렇게 끝에 잡고서 대금 수령 방법을 세금 계산서로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클릭해서 내가 이렇게 얘의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안 돼 있네? 이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전자가 아니라 종이세금 계산서면은 얘가 체크가 이렇게 안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와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근데 나는 분명히 다 전자로 했는데 뭔가 하나가 X가 되어 있어. 그러면 다 와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꼭 수정하신 다음에 저장하기. 네. 이런 식으로 매출 매입장에 내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예정 누락분 같은 경우인데요. 예정 누락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잡냐면은 예정 이렇게 가가지고 조회하신 다음에 예정 누락분을 넣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닫은 다음에 마감을 먼저 해요. 이렇게 마감을 하면 장부 마감 해제가 되거든요. 이 장부 마감 해제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2기를 아 2기가 아니고 1기 확정 4월부터 6월로 가야겠죠. 이 기를 보기 전에 지금 마감을 일기 해놨던 거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해제를 하고 요 복식장부에서 내가 누락한 매출이나 비용을 적는 거예요. 적고 다시 돌아와서 뭘 하셔야 되냐면 확정을 4월부터 6월로 조회를 해요. 반드시. 하시고 부가세 신고서 확인하게 하면 예정 누락분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하시고 대신에 일기 예정은 절대 다시 마감을 하시면 안 돼요. 마감을 해버리면 예정 누락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누락분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정 누락분이라고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예정 신고를 하셨던 분들, 고지가 아니라 예정 신고를 하셨던 분들 중에 예정 신고 기간에 매출이랑 비용을 빼먹고 신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누락분을 잡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음처럼 하시면 되고 나는 예정 누락분이 분명히 없어. 나 예정 누락분 같은 건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네? 이러면 신고서 자동 생성에 오셔가지고 예정에 다시 가셔가지고 얘를 마감을 하셔야 돼요. 마감을 다시 하셔야 돼요. 아까 회색 버튼 보셨죠? 마감하는 방법은 그냥 작성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나면 예정 누락분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정으로 와서 4월부터 6월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예정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4월부터 6월인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고 전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해제를 먼저 해놓을게요. 예정 누락분이 없으셔야 되는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정 누락분 없는지 있으신지 확인해 주시고 이제 매출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 예정 누락분을 가끔 넣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은 요 금액을 보시는 건데 요 금액은 일단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매출이랑 그리고 신고서의 매출이랑 장부에 있는 수입 매출 메뉴에 있는 게 다 일치를 해요. 기본적으로. 즉 이게 신고서인데 신고서에 여기 6, 7번이랑 여기 부가세 매출 매입장 6, 7번이랑 제가 지금은 이것저것 써서 그런데 일반 과세자들은 다 요게 맞아야 돼요. 요 전체 합계 아래가.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가 일반 과세자들은 다 맞게 되고 대신에 일반 과세자 말고 과면세 사업자 그러니까 그 면세 사업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차이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면세 매출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여기 면세 공급가액에 그러신 분들은 어디에 더하기가 되어 있냐면 여기 6번 라인에 면세 매출이 플러스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한 매출이 일치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고서의 1페이지에는 과세 매출만 찍히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면세사업 수익금액이라고 제가 아래다 넣어놓은 여기에 금액이 또 찍히거든요. 면세 금액은. 그래서 과면세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6번 금액이랑 3페이지에 면세사업 수익금액 더한 금액이 요 6번에 찍혀 있을 겁니다. 네. 요게 다르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장부랑 일치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장부와 부가세 매출 매입장 그리고 신고서가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매출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이제 매출 수단별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수단별로 전체 이렇게 누르면 매출만 이렇게 골라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필터링 기능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꼭 매출 확인하시고 부가세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 잘못된 거 아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많진 않으신데 간혹가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뭔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신고하셨으면 누락분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신고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고객님의 매출은 고객님만 아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 고객님께서 이런 부분은 그 내 매출은 알고 있으니까 직접 검증을 좀 해주시고 신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매출은 꼭 누락하지 말고 신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매입 부분입니다.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린 조금 내용이 어렵죠. 매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시랑 여기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장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대신에 저는 이제 중요한 거래를 체크를 했죠. 첫 번째로 제가 신경 쓴 게 요 간이영수증 수취한 거 있는 거래고요. 그리고 네 번째에는 전자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면세 공급가액의 7만 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료 구입하고 계산서 수취했다. 요건 제가 의도한 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찍히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종이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출매입장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출매입장 보시면은 내가 4개 거래만 보여요. 저 요거 맞춰서 한 거건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요거 맞춰서 하는 건데 4개 왜 여긴 5개 찍었는데 4개만 나오냐라고 문의를 하시면은 간이영수증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출매입장 아까 앞서서 개요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기타 영수증, 신용카드 등 영수증, 그리고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제외한 기타 영수증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매입장에는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장부 비용 고정자산에 아예 난 기타 영수증만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부가세 매출매입장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기타 거래처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거래처도 이제 안 나타나고 대신에 부가세가 0인 거는 나타나긴 하지만 이 부가세란에 금액의 합계가 다를 거예요. 금액이 안 나타나죠. 부가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여기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지금 또 진행할 건데요. 이 매출매입장 같은 경우는 끝에 뭐가 많아요. 근데 전자나 예정 누락은 제가 앞에서 매출할 때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나는 종이로 발급받았다라고 하면 전자 이렇게 X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하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다시 장부로 가셔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받으셨나요?에 예 체크를 하면은 전자고 종이면은 체크하지 않고 요거를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정 누락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정 신고했을 때 누락한 매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방법은 제가 매출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제 2, 3, 4번이 좀 제일 많이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일단은 2번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3번 먼저 설명드리면 3번은 의제가 뭐냐면은 의제매입세 공제예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종이 음식점업이면서 제조업이어야 됩니다. 일단 이 업종 해당이 안 되면은 여기 의제는 일단은 다 X라고 되는 게 맞고요. 이 업종에 해당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장부에서 설명드린 대로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의제매입세 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랑 강의 같이 들으시고 계시면서 장부 지금 매출매입장 보고 계시는데 나는 분명히 음식점업이고 제조업 해당하는데 분명히 나는 면세로 뭔가 수취한 재료들이 있어.
근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강의 들으시면서 복식장부, 간편장부 비용에 오셔가지고 이 항목을 원재료랑 부재료로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는 분명히 있는데 항목을 잘못 체크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진자동이 되면서 이게 항목이 자동 설정되다 보니까 잘못 그 항목을 설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항목을 원재료나 부재료로 놓으시거나 아니면 항목이 아예 잘못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좀 찾으셔야 돼요. 면세 공급가에 찾으셔가지고 해당하는 거래 찾으신 다음에 이제 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을 체크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분명히 면세 재료를 산 게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체크 안 하시면 공제가 안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공통인데, 공통은 모두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시는 분들은 요게 동그라미 표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공통이 뭐냐면은 공통 매입세 공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과세자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과면세 겸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그 차량 말고 이제 보통 뭘 많이 예를 하시면 사업장에 전기료를 내는데 이 사업장 자체는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는 업종 그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장의 전기료는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데도 지출이 된 거고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데도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공통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사업이랑 면세 사업을 이제 면세 사업 비율로 안분해가지고 면세 사업에 대한 거는 공제를 못 받고 과세 사업에 대한 것만 공제를 받는 게 공통매입세 공제인데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과면세 사업자한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내가 과면세 사업자가 맞다라고 하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 다 X라고 되어 있으면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지금 과면세 사업자 장부가 아니라서 끝에 여기 비용이나 고정자산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끝에 지불 방법에 저는 안 되어 있는데 아마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나 공통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 질문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료가 과세 사업에도 같이 쓰이고 면세 사업에도 같이 쓰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공통매입세 공제 거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체크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체크를 해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그 부가세 매출매입장에 공통의 동그라미 표시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요. 불공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마지막에 뺐냐면은 조금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게, 여기다가 설명을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좀 이 불공의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세금계산서 거래 중 매입세 불공제 체크하는 경우에만 동그라미 표시가 됩니다. 즉 내가 접대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동그라미가 돼요. 근데 이런 불공제 거래 중에 증빙으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입력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접대비를 제가 예로 드릴게요. 접대비는 일단 매입세 불공제인 건 다 기본 알고 계실 거예요. 계신다 전제하에 접대비는 부가가치 신고할 때 매입세 불공제인데, 내가 접대를 하고서 그 가게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세금계산서를 이제 접대식대로 입력을 했으면은 여기에 불공의 동그라미 표시가 되면서 이 거래가 입력이 돼요. 매출매입장에. 근데 아예 내가 그냥 카드로만 긁었어. 아니면 현금 내고 현금 영수증으로만 받았다, 그 현금 영수증만 받았어. 이러면은 아예 여기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공제가 되는 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공제가 안 되는 건 똑같은 건데 차이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또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았는지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 이제 신고서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신고서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분명히 접대비가 있는데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0으로 나온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세금 계산서를 일단 수치를 한 다음에 10번이나 11번에 찍혀요. 세금 계산을 받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접대비라든지 불공제 되는 거라면 16번에 찍히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어렵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있어요. 일단 세금 계산을 받은 게 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끝에 자파소모품이 있죠? 세금 계산 받은 게 있는데 얘는 자파소모품이라서 공제가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얘를 접대비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접대비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불공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신고서를 봐도 신고서에 세금계산을 일단 받은 거는 무조건 10번이나 11번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일반 매입은 이제 비용 메뉴에 기재한 거, 고정자산 메뉴에 기재한 거는 괄호 11번에 기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찍힌 다음에 16번에 다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고 애초에 아예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는 그냥 요 라인에 아예 안 찍히는 거예요. 매입세액에. 포함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아예 공제가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약간 신고서의 기재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접대비를 예로 들었지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 중에 공제가 되지 않는 거래가 또 추가로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아예 여기 매입세액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서를 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장부를 이해하고 내가 쓰여진 거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매입장의 매입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불 방법별로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장부나 간편장부도 비용이랑 고정자산 메뉴 가보시면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잖아요. 나누어서 징빙별로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엑셀 인쇄 통해서 엑셀 파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 이제 신고서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어디 뭔가 찍히는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신고서에 14번인데요. 괄호 14번. 얘는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좀 말 표현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얘는 뭐냐면은 카드로 받은 거, 카드 영수증 받은 거,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제가 카드로 받은 거라고 잘못 표현했는데 카드로 결제한 거, 현금 영수증 발급 받은 거 그런 것들 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되는 건 다 괄호 14번에 찍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찍혀서 공제가 되고 이 금액 자체는 신고서 3페이지에 이 기타 공제 매입세액 명세가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 40번, 괄호 41번 해가지고 괄호 40번은 비용 메뉴, 괄호 41번은 고정자산 메뉴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카드랑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요 공제받는 것만 14번에 찍힌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의제매입세액 공제 체크하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신고서 3페이지에 42번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세금계산서 불공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과면세 사업자 중에서 그 아까 공통에 체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면세 사업에 쓰인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이 여기에 찍힐 거예요. 그래서 가끔 괄호 16번을 과면사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이게 왜 찍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문의를 해가지고 혹시나 과세랑 면세 겸용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렇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공통 매입세액으로 체크한 부분 중에 면세 사업에 쓰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제가 일정 부분 안 되신 거다. 네. 이제 세법에는 면세 사업에 쓰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서를 확인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정신고 누락부는 이렇게 약간 매출에서도 보셨겠지만 여기에 매출에 4번에 예정신고 누락분 이렇게 해가지고 찍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 괄호 12번 이런 식으로 예정신고 누락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정신고 나는 누락 안 했는데 여기 찍혀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신고서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정신고 해제하는 방법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해제하시고 신고하셔야 되고, 누락분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시는 분들은 예정신고 누락분 잡고 신고하셔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매출신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매출 매입장 봤으면은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기타는 현금 매출, 계좌이체 매출 다 포함이에요. 네. 그래서 3번은 이제 나머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이라고 해가지고 현금, 계좌이체 매출이 다 포인트 매출, 이런 기타 매출들이 다 3번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사실 매출은 별로 막 어렵진 않아요, 보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아, 제가 매출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나가지고 지금 원래 교육할 때 없었는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가끔 뭐를 많이 물어보시냐면 요 매출에 요 6번이 지금 7번 금액이잖아요. 554, 454. 요 금액이랑 뭐랑 비교해서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여기에 요 금액 지금 554, 457이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554, 454인데 여기는 554, 457이라서 이게 차이가 나서 이상하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는 무조건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 공급가액 각 개별 건의 10%가 아니라 먼저 공급가액을 다 더한 금액의 10%를 이렇게 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5544, 543 곱하기 10% 해서 554, 454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부에 합계를 낼 때는 이렇게 각 개별에 대해서 10%를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수 차이가 약간씩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요거에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요 원칙대로 공급 가액의 10%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서에는 지금 요거 자체는 요게 맞는 거다.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셨으면은 신고서 점검은 끝났다고 보지만, 매입까지 보지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신고서가, 제가 아까 띄워놓은 신고서가 있는데 사라졌나? 신고서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잠시만요. 신고서를 보면은 매출이랑 매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제가 아까는 그 PPT에는 건별로 올려놔서 모르셨을 텐데,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고 그 아래 보시면은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해서 세법상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요게 적어놨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이제 신고하시거나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그건 전자신고에 해당하는 거라서 10,000원은 공제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동으로 저희가 세팅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신용카드 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 세액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이제 여기 경감공제세액 쪽에 찍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정한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종 분들만 입력을 할 수 있게 뜨는 창이 있고, 이제 거기다 입력을 하시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흥업인데 뭐 무도업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정 이제 카드사에서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하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업종만 추가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업종은 여기가 10,000원이 찍힐 거고, 그리고 이제 3번은 뭐가 있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업종은 아니고 제조업이나 도매업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점업이나 소매업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대상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자동 계산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입력 4번 같은 경우는 예정고지세액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예정 신고를 안 하고 고지받은 금액만 납부하신 경우에 그럴 때 제가 입력하는 곳을 말씀드릴 건데 입력하고 나면 여기에 찍혀서 자동으로 공제가 돼요. 그래서 맨 밑에 신고서 맨 아래에 차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란 지금 198만 5,327원 나오는데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최종 납부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시는 분들은 환급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거고 나중에 환급계좌 입력하는 란에 입력해 놓으면은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신고서를 쭉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참고로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 추가로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한번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